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들이 점점 곁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 가까웠던 친구와 연락이 뜸해지고 그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는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결혼, 자녀, 직장 등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은 왜 이렇게 나만 외로워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우리가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꼭 슬픈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남기고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친구와의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작은 힌트를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그 변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뚜렷해지면서 친구들과의 충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살아온 경험이 쌓이면서 서로의 가치관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속에서 작은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향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과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직장 변화, 경제적 상황 등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크게 바꿉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화 주제와 관심사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친구는 배우자나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혼인 친구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의 공감대를 줄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났던 친구라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 점차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먼 거리를 오가며 만나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관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여전히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작은 장벽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도 친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이 인간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제한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취미를 돌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반드시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라면 점점 더 그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대신 그 시간을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일정을 마친 후 친구와의 약속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국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에서 비롯됩니다. 가치관의 차이, 생활 환경의 변화,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은 인간관계를 재정리하고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더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롭거나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더 깊고 내실 있는 삶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가 변화하고 재정비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환경, 관심사, 가치관이 변하면서 더 이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관계는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연들입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그 시간을 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과의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노년이 들수록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배우자, 자녀, 그리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종종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반면 가족과의 관계는 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유대를 형성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족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느끼거나 배우자와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경험은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정서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가 삶의 후반부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친구와의 만남보다 가족과의 유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는 안정감은 우리가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평화를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지만 사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충전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에서 독립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거나 산책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내적 평화를 찾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감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내게 정말로 필요한 관계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계를 정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취미와 자기 개발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을 중심으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유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도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창의적인 활동, 요가나 산책 같은 신체 활동, 혹은 글을 쓰거나 독서를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와 자기 개발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도전은 삶의 설렘을 더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맞고 편안함을 주는 친구 한두 명과의 만남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소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만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집중하고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는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잃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반대로 남아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맑은 날씨, 맛있는 식사, 하루 동안의 작은 성취 등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사 일기와 명상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3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산책하면서 꽃을 본 것이 기분 좋았다와 같은 소소한 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 역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과정에서 그 순간들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 천천히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명상은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취미와 자기 개발, 소수의 깊은 관계 유지, 감사하는 마음 갖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소수의 친구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일상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삶에서 줄어드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통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삶에서 더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거나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삶에서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남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대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때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충만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 속에서 얻어진 깨달음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필요한 건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무게와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지금의 내가 알게 된 이 지혜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지혜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와 도전을 겪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때로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관계를 더 단단히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너무 솔직하게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적, 또는 내 자랑을 조금 과하게 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질투나 오해를 샀던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실수를 줄이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더 신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5가지 지혜는 이러한 실수들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을 더 품격 있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만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자. 첫 번째로 중요한 지혜는 바로 말과 행동의 신중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인격과 삶의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도 점점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믿고 말한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될 때 그것이 단순한 대화 소재가 되는 수준을 넘어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왜곡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약점을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이 나의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사적인 이야기는 주변에서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치고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험담은 한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험담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진정한 유대감이 아니라 부정적인 공감대 위에 세워진 취약한 관계일 뿐입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험담은 결국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중한 말과 행동이 존중받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신뢰를 느낍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사람과 말을 아끼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 중 누가 더 품격 있어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더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질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경우 그 결과는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신중한 행동은 나의 품격을 높이고 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상황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차분히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나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5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불필요한 사적인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해 보세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중함의 핵심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의 신중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혜로 자리 잡습니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우리의 품격을 높이고 더 존중받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중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삶의 지혜를 쌓아보세요. 두 번째 지혜 겸손과 진정성을 함양하자. 겸손과 진정성은 우리가 삶에서 품격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취나 소유물을 강조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진정성을 통해 얻어지는 존중과 신뢰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량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존경을 표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더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과하게 말하는 경우보다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불필요한 질투를 피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이나 재산을 과도하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종종 질투나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랑에 쉽게 상처받거나 질투심을 느낍니다. 반면에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진정성은 겸손과 함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성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진정성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내면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랑은 외부의 인정을 기대하는 행동인 반면 자신감은 내면에서 비롯된 안정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말과 행동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공이나 재산에 대해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진정성을 삶에 실천할 때 얻게 되는 보상은 단순히 사람들의 호감이나 존경을 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연결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대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성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삶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며 이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인식하고 이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진정성을 실천하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칭찬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과 진정성은 단순히 개인의 성품을 넘어 더 나은 관계와 더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불필요한 자랑을 줄이고 진실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과 진정성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지혜,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삶의 안정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소문이 넘쳐나며 이러한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쉽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말과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더 큰 평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자극적인 소문을 접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 아니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말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거나 규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를 끌지만 사실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십이나 소문은 종종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처에 의존하거나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타인의 말과 정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도와 배경에서 나왔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비판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인지 아니면 진정한 조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모호한 상황에서는 말과 행동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적절한 반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경우에도 차분히 침묵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갈등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외부의 비판이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말이나 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은 종종 그들의 관점에서 나온 것일 뿐 나의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말을 필터링하며 나에게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의 행동을 비판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화를 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종종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내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말이 정말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비판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외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다양한 말과 정보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냉정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유지하며 말과 행동에서 신중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강한 자신감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자신의 약점과 목표를 보호하자. 자신의 약점과 목표를 보호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전을 겪습니다. 하지만 약점과 목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며 목표는 자신만의 시간과 방법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의존하면 불필요한 어려움과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점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면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점은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비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전에 그것을 먼저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점은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약점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약점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점은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공개하거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와 자기 이미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한 상황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표를 보호하는 것 역시
약점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타인과 공유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은 의도치 않은 장애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타인이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나의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나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제한된 시각으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는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충분히 성숙되고 실행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타인과 공유하는 시점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의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관심과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것을 공유하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의 성취를 진정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달성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를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는 스스로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나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며 좌절하거나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나의 고유한 목표와 성장 과정을 무시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독창적인 여정입니다. 약점과 목표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약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과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과 목표를 신중히 다룰 때 우리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점과 목표를 다루는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약점을 어디까지 공유할지,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지혜. 감정과 마음을 세심하게 관리하자. 감정과 마음의 관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혜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제어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우리는 그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것을 무조건 참으려고 하면 그 감정은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와 같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때 그 결과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다툼을 벌이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감정을 즉시 표현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리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고 더 큰 평온과 만족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음챙김과 같은 정신적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경험에 집중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 안정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느낍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난 정말 형편없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실수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큰 회복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감정과 마음의 관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또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 감정은 더 쉽게 불안정해지고 마음은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태도는 감정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도 많지만 동시에 감사할 일도 분명 존재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태도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과 마음의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태도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관리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정과 마음의 관리는 결국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지혜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지혜를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고 더 성숙한 태도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 그 자체가 지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는 그 경험들을 삶에 잘 녹여내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의 신중함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균형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 품격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가 아니라 말의 질과 신중함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험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진정성을 실천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존중을 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겸손한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과 질투를 피하게 해주며, 진정성은 우리를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지혜로,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우리 삶의 중심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과 의견이 넘쳐나지만 자신의 관점을 확고히 하고 타인의 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지혜로, 자신의 약점과 목표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약점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다루고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성취하기까지는 타인의 간섭이나 불필요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마음의 관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다루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국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5가지 지혜 중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모든 지혜를 한꺼번에 완벽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라도 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신중히 다루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성숙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돌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그늘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지혜를 나누고 삶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지혜가 가장 공감되었는지,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더 큰 배움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5가지 지혜를 통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신중한 말과 행동, 겸손과 진정성, 흔들리지 않는 관점, 목표와 약점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감정과 마음의 관리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다양한 주제와 지혜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